대통령이 환영 인파를 제치고 제일 먼저 찾은 사람. 1963년 11월 구미역. 대통령 당선자 박정희를 환영하는 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환영 인파를 뚫고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 바로 어린 시절 친구 이준상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그를 자신의 지프에 태워 함께 생가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 전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던 가난한 소년에게 매일 점심을 나눠주던 그 친구였습니다. 오늘은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도 어린 시절 은혜를 잊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과 이준상의 우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10년대 말 경북 구미 상모동. 가난한 농부의 아들 박정희는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집이 가난했지만 박정희네 집은 특히 더 어려웠습니다. 7남매를 먹여 살려야 했던 아버지 박성빈은 품팔이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저마다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하얀 쌀밥에 반찬이 담긴 도시락들. 그러나 박정희는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을 때 박정희는 운동장 한 구석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물만 마시며 점심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박정희를 지켜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준상이었습니다. 이준상의 집은 구미에서 한약방을 운영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제법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넉넉하게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이준상은 도시락 없이 배를 곱는 박정희를 보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도시락을 나눴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자. 이준상은 박정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약방 2층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준상의 어머니는 박정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를 놀리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어린 박정희에게 이것은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인정이었고 자존심을 지켜주는 배려였습니다. 박정희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만주 군관학교에 입교했고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한국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고 군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1961년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고 1963년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한편 이준상은 고향 구미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업을 이었지만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한약방 경영도 쉽지 않았습니다. 두 친구는 오랜 세월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사람은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시골 마을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1963년 11월 대통령 당선자 박정희가 고향 구미를 방문했습니다. 구미역에는 수만 명의 환영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역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태극기가 휘날리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박정희 만세!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대통령 당선자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환영사도 듣기 전에 인파 속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놀랐습니다. 각하 위험합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인파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서 있던 이준상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직접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상이 아이가. 그리고 이준상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찾나?
박정희는 이준상을 자신의 지프에 태웠습니다. 경호원들 옆에 수행원들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가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박정희는 이준상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집안은 잘 있나? 수십 년 전 도시락을 나눠주던 그 친구. 한약방 2층에서 함께 밥을 먹던 그 시절. 박정희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생가에 도착해서도 박정희는 이준상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고향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주 이준상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친구가 어릴 적에 나를 많이 도와줬네. 내가 도시락이 없었을 때 자기 도시락을 나눠줬어. 집으로 데려가서 밥도 먹여줬고. 박정희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그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준상이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사람들은 가난했던 과거를 숨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푼 친구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1972년 박정희는 이준상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비도 제대로 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정희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준상의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라. 개인적으로 병원비를 보냈습니다. 국가 예산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지원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50년 전 도시락 한 끼의 은혜. 박정희는 그것을 대통령이 된 후에도 권력의 정점에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와 이준상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후에 과거를 지웁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부끄러워하고 그때 도와준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달랐습니다. 수만 명의 환영 인파 앞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어린 시절 친구를 찾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권력과 부를 얻으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어도 그 소년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한 끼, 그것은 어린 박정희에게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을 지켜준 배려였고 세상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려준 인정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1963년 구미역에서 1972년 병원비 지원에서 그는 끝까지 친구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공한 후에도 과거를 잊지 않고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여러분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준상의 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